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정도님께서 우리 공식적으로 공개 방송, 공개 오픈 채팅방이죠? 여기 정도님께서 HLB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의 건강과 용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도님도 건강 빌어드립니다. 자, HLB 볼게요.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황 대표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HLB를 보자마자 딱 이 자리가 보여요. 그죠? 이 자리가. 이거 얼마냐면 7만원대, 그러니까 6만 7천 원에서 7만원이 그냥 딱 보입니다. 그죠? 요거는 왼쪽 위가 월봉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2018년,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고가인 이 자리가 딱 걸립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렇게 94,000원까지 갔던 고가가 걸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하면 여기를 머리라고 하고 헤드라고 하고 이게 숄더 어깨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리가 고가가 형성되고 지금 여기가 강한 저항대를 만들어냈죠. 그렇다는 얘기는 HLB는 여기를 안착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그런데 이제 이걸 넘기기 위해서는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저기를 안착시킬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자, 그러면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한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게 지금 강한 이렇게 그냥 보기에도 차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쫓아가게 여기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게 강한 저항대에서 다시 이렇게 주가는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차라리 넘어가서 안착을 하고 눌러줬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때 이렇게 노려볼 만하죠. 그러면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이 저항값이 지지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저항으로 바뀌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치고 나갔던 여기 얼마죠? 4만 원대의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지금 급간을 보게 되면은 얘는 HLB는 7만 원에서 이렇게 4만 원대 이렇게 갇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넘어가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넘어가게 되면 흐름대로 간다면 우리가 차트 흐름을 가끔 얘기할 때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가게 되면 고가를 넘어서 여기 7만 원 안착하게 되면 고가를 넘어서 10만 원, 11만 원까지 이렇게 열린 공간이 보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들어가게 되면 7만 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걸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들어가서 이걸 뚫으라고 기도하게 되면 이게 걸려서 주가가 다시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럼 차라리 올려놓고 지지하는 모습이 눌림을 주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때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식을 바라보는 차트로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차트로만.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즉 얼마나 매출 구조가 좋고 그다음에 뭐 퍼도 나오고 ROE도 나오고 뭐 현금 흐름도 나오고 뭐 재무 상태, 소위 말해서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해서 판단하는 방법. 두 번째 지금 좀 전에 본 것처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 분석이라고 하고 가격 분석이라고 하는데 HLB는 지금 7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강한 저항대로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분석, 즉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따져보는 걸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자, 그럼 HLB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7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 그 다음에 4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는 지금 이 자리에 놀고 있는데 한 단계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슨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만 원을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 HLB 한번 볼까?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는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바이오주를 이 재무정보를 보게 되고 하게 되면 뭐 하지 말자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좋은 주식도 있죠. 근데 저는 황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매출 구조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줄고 있잖아요. 예, 분기 실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파란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퀘스천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재료가 있고 소식이 있어서 이걸 급등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잘못 건드리면 벌집이 돼서 소위 말해서 버블이 돼갖고 그냥 확 부서질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주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조금 움직이다가 올해 좀 주저앉았다가 다시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거 아시겠지만 뭐 작년에도 뭐 굉장히 안 좋은 얘기 있다가 막 다시 살려낸 건데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기대해서 막 말만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간 실적 볼까요? 연간 실적 보면 230억, 360억, 384억, 562억 조금 연간 실적은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파랍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가격. 최소한의 아무리 내가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회사도 기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매매할 때 앞만 보고 생각을 하게 되면 대응이라고 하는 관점, 즉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하게 되죠. 자, HLB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쫓아가는 것은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얘가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 올려가 놓고 지지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좋아질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지금 연간 실적은 좀 있다지만 분기 실적 자체가 얘가 돌아서서 좀 빨간색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분석을 볼까요? 나노젠 관련주 넥스트 사이언스 HLB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료 테마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의 주가 강세,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서류 제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LB 한 주간 0.38 상승, 지난주 시총 7조 돌파할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나면 줄기세포레이션 생명과학 쭉 나오고 쭉 나옵니다. 어쨌든 이 회사는 분명한 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 전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하거든요. 아무리 대형주고 좋다 하더라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봉이잖아요. 어쨌든 만약에 이 주가가 잘못되면 뒤를 봐야 되잖아요. 뒤를 봤을 때 무너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보게 되면 이 자리가 한번 이렇게 수렴을 했다가 올해 초에 이렇게 한번 주저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주저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살려놨어요. 이렇게 그죠? 살려놓고 이 자리를 깨지 않은 자리가 이렇게 지지하장이 또 튼튼하게 그러니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꾸역꾸역 올라와서 여기 있는데 지금 이 갇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흐름만큼은 깨지지 말아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4만 원 이탈하면 안 되겠는데 야 황 대표 지금 6만 6천 원인데 4만 원 가면 이건 주가 망한 거지. 아니 망했다기보다도요. 흐름을 전 중시하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우리가 채널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 채널 흐름에만 있어도 주가라고 하는 건 어차피 중간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문제겠지만은 그 흐름만 바뀌지 않는다면 주가는 탄력적이 아니더라도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자, 여기 하나 또 볼게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한 자리가 보다시피 5만 원이죠. 그러니까 5만 원과 4만 원은 이제 깨지지 말아야 될 구역이 됐죠. 왜냐하면 여기가 깨져버리면 이 흐름을 깨져버리면 잘 아시겠지만 밀리면서 이게 매물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되면 주가는 가냐 안 가냐를 떠나서 제 2선으로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애써서 올려놓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있고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수급적으로 저항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게 매물의 저항이라고 하죠. 그 매물의 저항을 남기지 않으려면 최소한 4만 원과 5만 원 사이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를 기대를 해서 이렇게 11만 원까지 보이잖아. 그러면 공간은 4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파동의 공간은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부탁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파동의 구역을 보입니다. 그러면 고비가 7만 원 안착 여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황 대표는 이거 해볼래? 그러면 저는 해볼 거는 같은데요. 왜냐? 뭘 해볼 거냐면은 7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워낙 뚜렷하잖아요. 저는 이런 기준이 뚜렷한 걸 상당히 좋아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더라도 실적이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가시화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 하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건 또 재료가 있고요. 그래서 시야를 4만 원에서 이렇게 11만 원까지 늘리면서 저는 하더라도 7만 원이 안착이 되고 밀려서 다시 지지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렇게 바라볼 것 같아. 이렇게 이 구역을 이렇게 제2선을. 그러니까 뭔가가 7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조금 지금 접근하는 건 물론 여기 보시면 7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HLB는 7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과 4만 원은 깨지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여기는 8번, 9번은 깨지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7만 원인 7번, 10번 대, 그 다음에 11번 대는 넘어가줘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열린 공간은 11만 원까지 열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 같으면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눌림을 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런 데서 한번 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노렸는데 이 주가가 뒤로 가면 7만 원 깨져버리면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밀어줘서 4만 원과 5만 원에 이렇게 지지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거는 거의 이렇게 수렴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거는 제2를 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밀렸다 다시 이 수렴을 맞추면 더 세게 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수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모아가려고 했던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신규 진입을 노리는 입장이라면 차라리 4만 원과 5만 원까지 밀려서 지지하는 형태를 확인하든지 여기를 확인하든지 아니면은 7만 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하고 놀림을 주고 이걸 확인해서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7만 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은 해야 되겠죠. 황 대표 나는 이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걸 들고 있어. 그래서 향후 주가를 생각할 땐 나는 황 대표처럼 11만 원까지 갈 거라고 봐.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7만 원 부분에 오면은 일단 분할 청산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자리는 뚜렷하잖아요. 항상. 그러면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지금 주가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죠. 이런 것도 툭 치면은 어떻게 보면 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기대감이 워낙 크고 바이오주는 한번 잘 걸리면은 그 주가 탄력이 엄청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주목을 하죠. 근데 저는 앞을 보는 것보다는 항상 뒤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 관리를 못하게 되면 먹을 생각만 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한 번 더 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4만 원과 5만 원 사이, 그 다음에 7만 원, 그리고 11만 원까지 이런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로 보이고 아무리 잘못돼도 4만 원과 5만 원 사이를 주가가 이탈해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제2선까지 후퇴할 수 있으니 여기서는 비중을 줄이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이만큼의 리스크를 반대로 끼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만큼의 기대 수익도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반대로 이 기대 손실도 있기 때문에 손익비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중간 위치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도 정문일침 황 대표의 그냥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저는 이런 모양이 딱 뚜렷하게 나타나면요. 올라가서 항상 올라갈 때 그냥 쫓아가지 않고 항상 올라갔다가 지지하는 형태를 해서 기회를 주면 들어가지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날아가면 안 잡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왜냐면 항상 앞을 보고 매매를 하다가 뒤로 빠져버리면 이게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상당히 위험해지니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기본은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항상 뒤도 같이 봐야 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매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지지와 저항에 대한 매물에 대한 이야기, 그죠? 여기 4만 원과 5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지지와 저항인 여기 7만 원, 그리고 열린 공간은 11만 원까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요. 천천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이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